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4%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위에서 공중부양 캔들로 버텨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셨겠지만 지금 분봉 흐름상 빠질라 치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특히나 전일 종가 부근에서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됐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혹시라도 지금 대우건설을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난하게 이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매도로 대응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눌리면은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를 잡아가야 되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적인 측면의 동향까지도 살펴보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이제 정말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무난하게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뚫고 시원한 상승세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을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구간이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마무리가 됐었다. 자, 그러면서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파동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상승 각도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과연 이렇게 처음에 잔잔하게 올라가는 패턴 충분히 다시 한번 연출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짜부라져 보여서 그렇지 이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초입에서에 나오는 바로 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이 다시 한번 진행된 지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어떤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이 튀어서 올라오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습니까? 매도로 대응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3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었던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구간이 3월 1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쭉 넘겨서 보시면은 기관이 이렇게 6연속으로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었던 게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이렇게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라도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참여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최근에 상한가를 갔을 때 보시다시피 기관 측에서도 200만 주 가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외국인이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탈바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딱히 그 이후로 프로그램에 개입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위에 구간에서 아직도 들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바꿔 말하자면 이런 구간에서는 개인분들이 엄청 샀다라는 건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의 개인분들이 매수세를 잘 받쳐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 주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어떤 패턴으로 대우건설이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는 이 광기의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간이 바로 보시다시피 상승 1, 2파동이 이렇게 진행됐다가 3파동, 4파동은 같이 겹쳐서 나오다가 자 이때 당시에 이렇게 3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는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주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틀 동안에 쉬어봐 줬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준 이후로도 연속적인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3연속 장대 양봉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한번 주가가 좀 출렁했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는데 1, 2, 3, 4, 5파동이 진행된 이후로 바로 이 구간에서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잘 진행되면서 쌍바닥 패턴을 다져주자 다시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컵앤핸들로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다시 한번 찔러놓고 뺐다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지금 매도로 대응할 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모두가 다 보고 있는 목표가는 바로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3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랑 겹쳐있는 자리이자,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월 16일에서부터 시작해서 4,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요, 어디까지 튀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19,000원 선까지 튀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16,000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어디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상승했었던 파동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15,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15,500원부터 시작해서 16,000원을 더하는 요런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따져봐도 우리가 3만원이라는 목표가가 일단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원은 중요한 라운드 피겨이자 앞전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 구간이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그 구간 전까지는 떨어질라 치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대우건설 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눌리면 오히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대우건설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께 맞춰 드렸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양봉 상한가를 만들어주기 바로 직전의 날에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당시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3연속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었던 3월 20일에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대우건설, 짧게 영상 3초 정도만 확인해 볼 건데요.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 바로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4연속 음봉이 떨어지기 바로 전날인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자리인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그날이 바로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인데,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이날에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장대 양봉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음날이나 다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던 대우건설,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은 다시 한번 피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 계속적으로 촬영해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바로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타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3월 10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엔 영상에서도 짚어봐드렸었지만 3월 20일날 18,9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타점을 잡아간 이후로 최근에 매수 타점을 들어갔었던 구간은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4월 3일날 16,82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4월 3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때 매수를 진행한 상태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서, 만약에 눌림목 매수 타점을 드리는 구간에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건데, 이렇게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
부각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릴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대우건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바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진행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구간이 바로 그 매수세가, 예비 매수세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한번 이 구간 부딪히는 것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딪히면서 한 번에 부셔버리면서 날아가는 케이스도 요즘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2007년에 있었던 고점인데 어떻게 나를 지금 이걸 고점으로 인정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 구간에서 2007년에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물리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해서 내 평단이 실제로 여기 형성되어 있는 20년 동안 이 주식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올드보이 같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아, 여기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있네요 라고 인식하면서 생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도 심리, 그 심리적 저항선이 분명히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충분히 그냥 박살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면서 올라가 버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이 구간이라고 놓고 보자면요, 그냥 갭으로 뛰어넘어 버린 상태에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한번 윗꼬리를 달았었던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로 갭 상승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넘어 버린 상태에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바로 원익콜링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원익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었냐면 바로 이런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자, 그 구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면서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선을 대놓고 한번 그어 볼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 이후로 낙폭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지지까지 연출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갔었던 원익콜링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면서 충분히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3만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3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면서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뚫어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 아직도 신고가 안 달아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다만 그렇다도 우리가 이 3만원을 무조건 박살낼 거야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주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오른 것.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3만원이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최저가 3,500원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거의 8배, 9배 가까운 상승 흐름은 이미 연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도 충분히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